그 다음에 410페이지. 410페이지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소규모로 할 때 씨앗을 화분에서 씨앗을 뿌려서 나오면은 되게 이제 여기 분재를 하는 경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가 제가 분재하는 사람이라고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고양시에서 분재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강의 3시간 하고 나면은 그날은 엄청 피곤해요, 집에 가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덜 피곤해요. 맨날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야, 교수님들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어떻게 강의를 하나. 직업적인 거는 저는 일을 하면 안 피곤해요. 직업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분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면 분재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분재 용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분재는 대량으로 안 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해요. 소규모로 해서 그걸 충실하게 뭐 크게 기르는 게 아니고 작아도 아름답게 모형이 좋게 그렇게 길러서 고가를 받는 그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면은 보통 3, 4월에 한번 볼까요? 그림을 3, 4월에 파종을 해서 글씨가 잘 안 나는데 하루 동안 물에 침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루 동안 물에 침적시킨 것을 이렇게 화분에 파종을 해서 그죠? 위에 다시 4월 하순경에 씨앗이 나왔죠. 그럼 다시 밑에 그림으로 보면 1년 정도 되면은 화분에 있기 때문에 별로 크지를 않아요. 많이 커야 뭐 20-30cm 정도. 그러면은 다시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직근은 자른다. 뿌리 뻗음이 되는 것은 옆에 측근 옆으로 뻗은 나무는 뿌리는 남기고 직근은 자른다 그랬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분재는 작은 화분에 들어가 있겠죠. 큰 화분에 아니고 작은 화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땅속으로 깊게 뻗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깊게 뻗은 거. 얕이 뻗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주 나무 봤을 때 훌륭한 나무처럼 보이게끔 어떻게 됐냐면은 뿌리가 있고 요 직근은 자른다 그랬죠.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뻗어요. 이게 차차 굵어지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없어지면은. 그래서 요거를 화분에 심었을 때 이런 형태가 돼서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보이는데 이 직근을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 이렇게 돼요. 요것이 달라져요. 이 직근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없어지고 옆에서 나오면은 여기가 빨리 굵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져서. 나무는 항상 한 부분이 없어지면은 그 외에 자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뿌리가 발달을 하게 돼요. 밑에 뿌리를 자르면 옆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이 나무하고 봤을 때 느낌이 어떤 게 좋아요? 이게 상당히 좋죠. 든든하게 보이잖아요. 뭐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갈 것 같은, 물론 30cm밖에 안 되지만은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재를 만들어서 자연이라고 하지만은 분재를 제가 만들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만드는 건 자연이 아니죠. 그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분재를 이제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나무를 못 살게 군다. 비비트른다. 잘 자라는 걸 못 자라게 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뭐 성형도 하잖아요. 뭐 성형도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이 도심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시골에 있더라도 자기가 뭐 갖고 싶고 도심에 있는 사람도 그 산에 가서 보고 시골에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나무를 가꿔서 이렇게 작은 나무를 보더라도 딱 보면은 시골에 정자나무, 아람들이 정자나무가 생각이 나고 그런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연은 아니야. 자연을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작은 나무라도 형태가 봤을 때 아주 큰 나무처럼 느껴져요. 30cm이지만은 우리 시골에
30m 되는 정자나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느껴졌을 때 그 나무는 비싸겠죠. 그럼 분재가 잘 된 나무하고 무슨 잘 안 된 나무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보통 소나무라 그러면은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이러한 형태의 가지가 뻗어서 이런 형태를 연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도로가에 많이 있는 느티나무를 생각을 하면은 느티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자라지를 않아요. 느티나무는 가지가 어떻게 자라냐? 도로가의 느티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죠? 이 나무의 각도가, 가지의 각도가 달라요. 이 소나무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상록수잖아요. 소나무나 향나무는 상록수야. 그래서 겨울에도 가지가 무거워요. 항상 잎이 있어서 어렸을 때는 하늘로 향해서 자랐지만은 중장년 되면 내려오고 노년 되면 더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이품송을 보면은 뭘로 받쳐놨어요. 꺾어질까봐. 그죠? 제주대로 받쳐놨어. 그래서 이 각도가 달라요. 은행나무도 비슷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 끝은 좀 늘어져요. 이 각도는 이 각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느티나무를 소나무처럼 이러한 각도로 만들면은 이것은 아주 싼 나무야. 그죠? 근데 소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역시 싼 나무야. 이 나무를 봤을 때, 야, 어느 시골에서 본 천년 묵은 나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나무를 느티나무처럼 각도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 느낌이 올까요? 안 오겠죠. 우리가 좋은 전시에서 좋은 그림을 봤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를 봤다 그래요. 그림에 조예가 없지만은 보면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분재를 공부를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봤어도 야 진짜 이게 소나무 같다. 느티나무 봤을 때 진짜 이 시골의 정자나무 느티나무 같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돼. 그것이 분재. 동네 화원에 가서 막 첫살을 막 비틀어놔서 이게 크니까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랬을 때 분재예요. 그래서 이 분재하나 조경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다니면서 어디 외국에 가서 멋있는 나무를 보면 꼭 사진을 찍고 감상을 해갖고 와요. 저 남쪽에 팽나무가 많이 있어요. 제주도나 남쪽에 보면 팽나무의 형태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은 보통 은행나무는 굵어서 이렇게 자라서 끝이 거의 이런 형태가 돼요. 끝이. 근데 팽나무는 그렇게 안 되고 꾸불꾸불 약간 구부러져서 자라서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자라. 자, 제주도에 가면 많아서 남죠. 이 나무하고 예를 들어서 200년생이라 그래요. 200년생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은행나무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죠? 팽나무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을 관찰을 해요. 우리가 어린 나무는 다 어린 나무는 비슷해요. 다 이런 형태, 어린 나무는. 그렇지만 그게 고목이 됐을 때, 100년, 200년, 500년이 됐을 때 어느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으로 따지는 게 제일 이야기하기가 좋으니까 돈으로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고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림 볼게요. 410페이지. 그래서 그 밑에 직근은 자른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기 좀 길어졌는데, 직근은 자르면은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아주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이 아주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차차 옮겨 심고 다음에 더 큰 화분에다 심고 한 나무 별도로 심어서 훌륭한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분재도 못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비료 열심히 줘요.
열심히 줘서 빨리 자라면은 또 전지하고 또 자라면 또 전지해서 빨리 자라야 상품이 되니까 못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를 만들 뿐이지, 잘라서 형태를 만들 뿐이지 1년에 비료 많이 줘서 5번 자른 거하고 비료 안 줘서 한 번밖에 안 자른 거하고 차이는 많겠죠. 그러니까 비료도 많이 주고 연구를 많이 해요. 형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무마다 다 다른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삽목 아시죠? 흔히들 꺾꽂이라 그래. 꺾어서 꽂는 거. 그죠? 나뭇가지를 옛날에 시골에서 버드나무, 버들강아지를 잘라서 우물가에나 울타리에다 꽂으면은 개나리가 잘 퍼지죠. 그걸 꺾어서 꽂는다 그래서 꺾꽂이, 꽂을 삽자 삽목이라고 합니다. 삽목은 실생법과 함께 종묘 생산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실생법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무성 번식법의 하나이다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소나무 씨를 뿌려서 몇만 개를 씨를 뿌려서 최종적으로 도태시키고 30년 후에 하나 둘을 남긴다 그랬죠. 그 하나 둘을 남겼어. 그 나무는 아주 성질이 훌륭한 나무예요. 그 훌륭한 나무를 계속 번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훌륭한 나무에서 씨앗을 뿌려서 씨앗을 따서 뿌리면은 다시 또 몇백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죠. 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하는 거야, 그때는. 그러면은 만 개를 잘라서 꽂으면은 만 개가 다 똑같죠. 어미를 담는 거예요. 그게 삽목 번식의 장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베고니아나 뭐 산세베리아나 이런 거 아니면은 다육식물 같은 거 그거는 잘라서 꽂으면 그대로 똑같게 나오잖아요. 그게 삽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종묘생산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신생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무성 번식법의 하나다. 성이 관련은 안 돼 있어. 보통 씨앗이 맺으려면은 숫꽃이 암술머리에 묻어서 그걸 수분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수정이 돼서 씨앗이 생겨서 번식이 되는 걸 암수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성번식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암수 관련이 없어요. 가지 하나만 꺾으면 돼. 숫나무 가지 꺾어서 삽목을 하면 숫나무가 되는 거고 암나무 가지 꺾어서 삽목을 하면 암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번식법의 하나이다. 그 다음에 수목의 가지, 나무의 가지, 줄기 뿐만 아니라 뿌리, 잎 등을 이용하여 완전한 독립개체를 만들어내는 번식법으로서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뭐 10,000개, 20,000개 한 나무에서 잘라서 꽂으면은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겠죠. 나무의 가지,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게 돼요. 되게 줄기를 잘라서 하는 것은 뭐 삽목 잘 되는 거, 개나리라든가 뭐 철쭉 같은 거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거는 되게 줄기를 잘라서 하죠. 선인장은 그 잎이 없죠. 그렇죠? 다육식물은 잎이 있죠. 구분하는 것이 잎이 없으면은 선인장. 선인장은 잎 대신 뭐가 있죠? 가시가 있죠.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육인가 선인장과 구분하는 방법은 가시가 있는 것은 선인장, 가시가 없고 잎이 없는 것은 다육식물이에요. 또 뿌리를 꺾어서 잘라서 번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류도. 그 다음에 잎을 잘라서 하는 것. 다육식물 잎 하죠? 다육식물 또는 산세베리아, 베고니아 이런 것도 잎을 잘라서 꽂으면은 거기서 순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무성번식법 또는 삽목 꺾꽂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삽목번식의 장단점, 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하히 잘 살려서 유익하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모수의 유전 성질을 그대로 계승함으로 동일한 성질의 나무를 한 번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모수 그대로 하는 거죠. 은행나무, 숫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숫나무만 잘라서 번식을 하면 되겠죠. 숫나무가 뭐에 필요할까요? 도시에 가로수를 한다고 예를 들면은 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도시의 은행나무가 공해에도 강하고 보기도 아름답고 공해 흡수력도 상당히 강해요. 그 해로운 그 가스를 흡수력. 겨울에는 또 잎이 져서 주위에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도시 가로수로는 암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가로수로 순나무만 번식하고자 할 때 순나무 번식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한 변종의 증식에 유효하다. 씨앗을 뿌렸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에 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아주 한 나무 가지에서 아주 특이한 게 나왔다. 그럴 때 가지변이라 그래. 돌연변이 또는 가지변이, 아저변이, 눈 하나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래서 그걸 돌연변이, 아저변이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은 그걸 계속 번식을 해야 되겠죠. 난이 그렇습니다. 무늬종 같은 거요. 무늬종 같은 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 걸 번식을 해야 되겠죠. 할 때 그런 번식에 아주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자웅이 주인 나무의 한쪽만을 번식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암컷자, 수컷웅자죠. 은행나무 같은 거, 주목나무 뭐 이런 걸 때 한쪽만을 번식하고자 할 때 아주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일대 잡종 등의 뛰어난 성질의 것만을 번식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일대 잡종. A라는 품종과 B라는 품종이 있는데 A라는 품종은 맛이 좋고 향이 좋고 열매도 큰데 병에 약해. 그죠? 여러 가지 좀 약한 게 있어. 근데 B라는 품종은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크기는 안 좋은데 아주 튼튼하고 병에도 강해. 두 개를 교잡을 시켰어. 그러면 대부분 안 좋은 것만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아주 좋은 것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 좋은 것 태어난 것을 계속 잘라서 번식을 하면 되겠죠. 애들도 그렇잖아요. 꼭 아버지만 닮아갖고 그러잖아요. 어머님들이 꼭 그러지. 아버지 닮아갖고 그런다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재미다. 뭐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 뭐 그것도 아닌데 엄마 닮은 것도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대 잡종 등의 뛰어난 성질의 것만을 번식하고자 할 때 아주 편리하다. 돌연변이 된 가지를 증식하기에 용이하다. 돌연변이 하나가 특별히 변해서 태어난 것을 증식한다. 조건만 갖추면 필요에 알맞은 큰 묘목을 좁은 공간에서 증식할 수 있다. 조건만 갖추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그죠? 중국은 1억 6천만. 1억 14억? 그죠? 1억이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의 20배, 한 30배도 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난 같은 거 비싼 거 조직 배양을 했어요. 난 조직을 하나를 띄어서 묵인실에서 배양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1000개, 10,000개가 돼요. 그러면 그걸 또 잘라서 또 하면 10만 개, 100만 개가 돼요. 그럼 같은 게 묵인실에서 조직 배양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거를 우리가 많이 번식을 했어요. 번식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인구가 5천만이야. 팔 수 있는 양이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생산을 해도 팔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 갖추는, 요 교실만한 조건 갖추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몇 억, 몇십억 들어요. 몇십억은 아니지만 몇 억이 들어요. 몇 억을 들여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 연구원도 월급도 주고 원금도 뽑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많이 못 파니까 그 시설 투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조직배양실 만든 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10년 전 거를. 근데 중국은 어때요? 인구가 많으니까 일본 기술자, 한국 기술자, 뭐 미국 기술자 다 들여다가 시설 엄청 투자해서 해요. 그래도 시장이 크죠. 시장이 크고 많이 똑같은 시설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싸게 팔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난을 거의 중국에서 조직 배양한 걸 사와요. 5,000원에 사와서 3개월 정도 기르면 꽃이 펴요. 그럼 얼마 받겠어요? 시세에 따라서 10,000원도 받고, 8,000원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 3개월 길러서 5,000원 사다 10,000원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5,000원을 사다가 5,000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적자 받죠? 그러면 그 큰 회사에서는 그거를 배상을 해줘요. 다 알아요. 우리가 적자 본 거를. 한국 시장 다 조사를 해. 조사를 해서, 아, 너 적자 받지? 그 다음에 싸게 줘. 아니면 그냥 줘. 이런 거를 다 해요. 근데 한국 회사에서는 뭐, 그냥도 적자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됐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조건만 갖추면 필요한 알맞은 큰 묘목을 좁은 공간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외부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과, 상가 수정은 실생에 비하여 개화 결실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삽목을 하거나 접목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보통 모과나무를 씨를 뿌리면은 10년 정도의 열매가 달린다 그래요. 8년에서 10년 정도의 열매가 달려요. 물론 초창기에 말씀드린 소나무 같은 것은 씨를 따기 위하지 않고 목재를 기르고 거기서 한 거지만은 여기에서 상화분재라는 얘기는 분재에서 나온 얘기인데 꽃을 볼 목적으로 기르는 분재를 상화분재라. 뭐가 있겠죠? 매화, 철쭉,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종류를 상화분재라. 이런 것은 씨를 뿌리는 것보다 꺾어지를 하면은 아주 기간을 3년 정도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상과분재. 열매를 관상 목적으로 하는 분재. 모과, 사과, 또 뭐가 있죠? 뭐 석류. 이런 것들은 열매를 관상 목적으로 하는 분재예요. 이런 것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이 삽목 번식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하는 삽수의 대량 수집이 어렵다. 좋은 것을 현재 비싼 것을 찾겠죠. 비싼 것은 왜 비쌀까요? 숫자가 없어, 그만큼. 그죠? 근데 그게 대량으로 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게. 수정에 따라서는 삽목이 어려운 곳이 있다. 비싼 것은 이유가 있었어. 삽목이 어려워. 삽목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식물 중에서. 삽목이 잘 안 돼. 뭐, 다육도 잎만 떼어놔도 잘 되고, 산세베리아도 잘 되고, 선인장도 잘라놨다가 뭐 좀 말려갖고 꽂으면 상당히 잘 되는데,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 모란이 삽목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삽목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시기 품종일수록 삽목이 잘 안 되겠죠. 시기 품종이라는 이유가 번식이 잘 안 되는 품종이죠. 시기 품종 또는 고가의 품종일수록 일반적으로 삽목이 잘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험과 관리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과 관리 기술 또는 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관리 시설이 있고 판로가 있으면은 이 농업이라는 것이 무공해 그 산업이잖아요. 공해를 배출을 안 해요. 그죠? 엄청 국가적으로 좋고 농민이라든가 기타나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 판로가 문제. 제가 블루베리하고 그 블랙 초코베리 아로니아를 생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처음부터 많이 안 하고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라는 걸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게 단점이 뭐냐? 너무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수입도 하고 번식도 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그 후로 너도 나도 씨앗만 뿌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싸졌어요. 엄청 싸졌어. 그래서 번식 잘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또 그런 게 너무
가격이 싸지는 것도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남들 번식 잘 못하고 나만 잘하는 거. 그죠?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또 다 잘해요.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 뭐든지 다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행이 한번 지났잖아요. 블랙 초코베리가 싸졌어요. 옛날에 2만 원에 팔던 거 지금 2천 원에 팔아요. 네, 2천 원에 묘목을 팔아요. 근데 이게 좀 지나서 잠잠해지면은 너무 싸서 다들 안 해. 그때 또 생산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고풍은 아니지만은 옛날 유행했던 것이 다시 돌아와요. 옛날에 집에서 고무나무 같은 거 많이 재배했죠. 고무나무 하는 사람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요새 고무나무가 또 비싸. 그런 식으로 이게 또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옷도 그러잖아요, 유행이.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이건 용어입니다, 용어. 이제 책을 사서 보다 보면은 이 원예 용어는 한자가 많고, 그리고 원예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동창들이, 여자들이 많은데, 이제 살면서 이웃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 뭐 했었냐? 그러면, 아, 나 원예 전공했어. 그러면은 온갖 나무를 집으로 다 들고 온대.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원예 썰이를 안 한대. 절대 원예가 나왔다고 안 한대요.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사서 보려면은 생소한 거야, 단어가. 그래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봤는데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한자로 되어 있으면 그나마 한자 사전 찾아보면, 아, 수간삽이면, 아, 나무 숫자에다가 줄기 간자구나. 나무의 줄기라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한자 표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한자도 한국말이죠. 그죠? 한자 없이는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가지, 삽목 이러면은 가지, 잔가지, 줄기로 삽목하는 것을 다 가지 삽목이라 그래. 줄기 삽목이라 그래. 줄기를 꽂는다 그래서 줄기라 그러지는 않죠. 가지가 오래 묵고 또 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줄기꽂이에서는 수간삽, 발근력이 강한 나무, 뿌리가 아주 잘 내리는 나무, 개나리라든가 뭐 버드나무 종류는 줄기를 꼽아도 삽목이 잘 된다. 그다음에 지삽이라는 얘기는 가지 지자죠. 가지나 뭐 장가지 여러 가지를 꼽는 것. 단간삽이라는 건 15cm 이하, 장간삽에는 15cm 이상. 녹지삽, 반숙지삽, 숙지삽, 쉬면지삽 이런 거는 녹지에는 가지가 아직 녹색일 때 봄에 순이 나와서 아직 갈색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녹색일 때. 은행나무 같은 거는 녹색 아주 연한 순도 잘라서 꽂으면 뿌리가 잘 내려요. 그런 걸 녹지삽. 나무에 따라서 그렇게 잘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숙지삽, 봄에 순이 나와서 목질화 되어도 완전히 굳어지지 않고 봄에 순 나온 거 지금 정도 살짝 굳어져 있어요. 진한 갈색은 안 됐지만은 반 정도 굳어져 있을 것 같다가 반숙지삽. 숙지삽은 해까지가 완전히 목질한 것을 숙지삽이라고 그러고, 쉬면지삽은 겨울에 쉬면을 한번 걷고 나서 봄에 잘라서 꽂는 것을 쉬면지삽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수나 여러 가지에서 겨울 동안에 가수원 전지를 하죠. 그걸 두었다가 삽목을 하기도 해요. 물론 가수는 접목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삽목을 하는 것을 쉬면지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줄기꽂이에서는 줄기 가지의 끝부분을 제어한 줄기 사용, 그렇게 놨습니다. 보면은 줄기가 또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눈 앞에는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던 잎이 붙어있던 부분입니다. 잎 하나에 눈 하나가 다 있어요. 모든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하게 되는데, 삽목을 하면 요것을 경삽, 요 부분도 경삽이라 그러고,
정상 부위의 눈을 정아삽 또는 천삽이라고도 해. 천삽. 하늘 천자 써서 천삽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용어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뒤에 보다 보면은 그런 것이 또 나와요. 아, 천삽이 좋다. 경삽이라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410페이지 밑에 그림은 나무를 삽목을 할 때 자르는 방법이에요. 잘라서 이제 꽂는 방법인데, 근데 어떻게 자르냐? 밑에를 직각으로 자른다. 꽂꽂이 할 때 해보셨죠? 물 흡수면을 많게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자르죠. 그러기 위해서 사면 자르기, 양면 자르기, 삼면 자르기, 또 곰방매, 삽목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면이라면 사선보다 면적이 좀 많은 거, 양면이나 삼면이나 면이 좀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양면 자르기를 보통 많이를 해요. 그 정도. 그런데 그런 거는 삽목이 잘 안 되는 종류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삽목이 잘 되는 종류일 경우에는 그냥 전지가위로 잘라서 그대로 삽목을 하면은 보통 잘 나와요. 보통, 근데 꼽는 깊이는 여기 보면 눈이 보통 3개, 4개 정도 있죠. 4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 정도 꼽고, 하나는 이 정도고, 하나는 이렇게 꼽았어요. 눈이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있고, 하나, 둘, 셋, 넷. 어떤 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 왜 그냥 적당히 중간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뿌리가 없죠. 나무를 쫙 잘랐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모래에다가 다 꽂아놨어. 그럼 뿌리가 없는 것이 상당히 이게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수분 증발이 일어나요. 가지가 말라. 그러면 많이 꽂혀 있는 면이 좋아요. 이 눈은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눈은 안에 들어가는 거지. 많이 꽂혀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근데 뿌리가 잘 내리는 종류는 밑에만 살짝 꼽아도 되는데, 되게 밑에 살짝 꼽으면 쉽게 건조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많이 꽂혀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413페이지 밑에를 보세요. 밑에 보면 나무 가지를 자르는 순간 리조칼리라는 성분과 오옥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식물 호르몬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밝은 호르몬 종류예요. 나무가 딱 자르기 순간 리조칼리라는 성분은 가지 전체에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옥신은 눈에만 들어있어. 눈에만 들어있어. 그래서 그게 딱 자르는 순간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뿌리 내릴 준비를 해. 다시 우측 그림을 보면 눈의 수와 밝은 상태. 눈이 3개 있는 것은 뿌리가 많이 내렸죠. 1개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내렸어. 그래서 같은 크기 10cm, 15cm라 할지라도 눈이 충실하게 많이 있는 것이 뿌리가 잘 내려요. 되게 콩나물처럼 지나치게 우짜란 나무는 눈의 숫자가 띄엄띄엄 있어요. 이렇게. 보통 1년에 1m가 자란다 하면은 1m가 자랐는데 잎이 20개가 있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1m 자라서 잎이 40개가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잎이 많이 달린 것이 눈도 많겠죠. 그러면 잎이 충분히 많이 달린 것이 건강합니다. 그랬을 때 눈의 숫자가 많은 것이 뿌리가 잘 내려요. 그리고 413페이지 침엽수해서 이건 삽목하는 얘기야. 소나무를 삽목을 했다 했을 때 보면은 삽목의 난이 해놨죠. 소나무는 극난이라고 해서 극히 어렵다 라는 얘기예요. 소나무도 삽목이 되는데 극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르는 채취 부위는 천삽, 정아삽이라는 얘기, 제 꼭대기. 삽수의 길이는 3 내지 10cm, 삽목의 시기는 3월에서 3월은 전년도의 가지, 겨울 나고 바르죠. 3월이면 전년도의 가지를 잘라서 하는 거고, 8월 내지 10월은 그해 봄에 자란 가지를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극히 어렵다는 얘기는 극난, 주목나무는 극히 쉽다. 이 쉬울 이자. 이자. 가문배나무는 중간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진백을 다른 말로 향나무에. 한국말로는 향나무고, 여기서 이제 분재를 하다 보니까 그 진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분재가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모든 문화가 거의 동양 문화가 그렇듯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가 있었고 이런 동안에 그런 문화가 침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뭐 미국에서 원자포탑도 떨어지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계속 유지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재가 자기네가 종주국이라고 할 만큼 많이 발전을 거듭해왔어요. 거듭해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체계화를 시켰어. 근데 다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분재에 눈을 뜨고 일본에서 다시 이론도 도입을 하고 나무도 수입을 하면서 향나무를 일본말로 진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 수입하면서 말 그 자체가 들어온 거예요. 진백이라고. 우리가 컴퓨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컴퓨터라 그러죠. 그 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컴퓨터를 다른 말로 바꾸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진백은 한국말 향나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향나무라고 해야 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백 따로 있고 향나무 따로 있는 줄 알아. 분재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 아까 해성 있고 흑성 있듯이 흑성은 일본식 표현이고 해성은 한국식 표현이고 또 순수 한국말로선 해성이 곰솔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용어를 쓰더라도 알고 쓰면 돼. 근데 모르고 향나무를 갖다가 이거 진백나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답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삽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해당을 삽목한다, 단풍나무를 삽목한다 이럴 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55분이 됐어요. 3시 55분이 됐는데 5시까지죠. 근데 오늘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끝내래요. 그래서 잠깐 5분간 쉬었다가 여기 갖고 온 소재 실습을 하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그 홍자단이에요. 홍자단 나무 이름이 아까 단정화, 백장화도 얘기하셨는데 이파리가 비슷하죠. 홍자단이고 지금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자단이라는 얘기는 그 분홍색 꽃이 펴요. 그래서 하얀색 꽃이 피는 백색 꽃이 피는 거는 백자단. 분홍색 꽃이 피는 거 홍자단이고 열매 가을이 되면은 열매는 분홍색으로 익습니다. 익고 낙엽은 다 지고요. 낙엽이 지는 나무들은 이 한국에서 자라는 온대지방나무예요. 온대지방나무는 겨울에 어떻게 되죠? 추워야 됩니다. 겨울에 추워야 돼요. 계속 겨울에 춥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정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들여놓으면은 나무는 죽습니다. 가을에 9월 말 10월이 되면은 평균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무가 단풍이 들어요. 그대로 단풍이 들고 떨어지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물 주고 거름만 주는 거예요. 분재가 화분에 심어 있지만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화분에 심어 있기 때문에 물하고 거름만 사람이 주고 전지를 해주는 거야. 환경은 그대로 놔두셔야 돼. 외부에서. 겨울에 추우면 추운 대로 놔두고 봄에 따뜻해지면은 평균 15도가 되면은 다시 싹이 나오고 그걸 그대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실내에 들여놓으시면은 사람이 잠 안 자고 계속 활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무가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지켜주시고, 보통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삽목을 해서 이거를 잘라서 보통 한 7년 정도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녹색 있죠? 녹색. 이건 무슨 삽목? 녹지삽. 녹지삽 또는 요거보다 더 밑에 쪽에 굳은 거는 반숙지삽.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잎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떨어진 위치에 자세히 보세요. 눈이 조그맣게 하나씩 있어요. 잘라주고 나면은 여기 보세요. 다시 요 부분을 잘라주고 나면은 잎이 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가지가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가지는 짧게 나와. 이걸 다 정아우세라 그래. 정상부의 눈이 세력이 우세하다. 그래서 정아우세. 우리가 기르는 나무 중에서 혈죽을 제외한 모든 나무는 머리 부분이 세력이 우세해.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 왜 염두에 두고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위에 부분은 상당히 잘 자라요. 요 밑에 부분은 잘 안 자라요. 똑같이 자라는데 여기 위에 것이 10cm 자라면은 요 밑에는 5cm, 6cm 밖에 안 자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아우세, 정부우세다. 정상 부위에, 정상 눈에 세력이 우세하다. 거의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밑에 것이 잘 안 자라니까 굵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밑에 걸 굵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게 기본이야. 근데 자르면은 안 굵어져요. 식물 생리라고 들었어요. 탄소 동화작용, 신진대사. 근데 그거 배우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나무가 있어. 정아우세, 정부우세에 의해서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2018년도에 요거 10cm 자랐어요. 10cm. 여기는 8cm. 여기는 5cm 자라요. 저절로 그렇게 자라요. 여기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018년도 봄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부분이 세력이 우세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니까 이 부분이 아주 잘 굵어져요. 왜 잘 굵어지냐?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잎이 작고 나갈수록 잎이 커져요. 한 개의 크기는 있지만은 잎의 한 개 크기 있지만 점점 커져. 탄소 동화작용이 무엇인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내뿜고 그런 건 신진대사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광선, 그죠? 광선. 또 뭐야? CO2, 그죠? 그 다음에 H2O, 물이죠?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탄수화물, 먹는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디서 만들어? 나무 잎에서 만들어. 파란 녹색 잎에서 만들어. 사람이나 소, 동물은 식물이나 하여튼 뭐 육류나 먹어서 먹어서 에너지 축적으로 영양분을 흡수를 하죠. 근데 식물은 뭐 그런 걸 먹지를 못해. 광선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파란 잎에서 엽록소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그러면 잎이 많으면 많이 만들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얼마 안 자라갖고, 요거 잎이 몇 개 안 돼. 잎도 작아. 영양분을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작은 거 3개 하고, 얼마 못 만들죠? 그래서 양분을 못 만들면 양분 만든 걸 일로 보내준 것만큼 여기에서 또 받고, 뿌리에서 흡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소, 무기물이죠? 그죠? 인산, 카리, 뭐 칼슘, 뭐 철분, 그죠? 붕소, 뭐 여러 가지를 흡수를 해요. 물에 녹은 상태에서 그냥 흡수를 못하죠.
되게 곰탕 고먹고 뼈 올려주시는데 그거 흡수하려면 한 몇 년 걸려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를 물에 녹은 상태에서 흡수를 하고 여기에선 잎에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서로 신진대사에서 작용을 해서 나무가 자라는 데 쓰여요.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내주고 여기서 보내주는 것만큼 또 이 양분을 또 받아서 세력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왕성하게 많이 자란 부분은 많이 굵어지고 여기에는 많이 안 굵어져요. 그런데 나무가 이걸 갖다가 2m라 그래요. 2m라 그러면은 여기 2m로 10년생이야. 10년생. 10년생이면은 여기 자라는데 3년 걸렸어요. 여기 자라는데 뭐 5년 걸리고 여기 자라는데 8년, 10년 걸렸어. 그러면 여기는 10년생이면은 20년생이면 여기는 20년생이면 이렇게 한네 10년이라고 그렇죠. 10년 맞죠? 3년생이면은 예? 여기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이죠. 거꾸로 그죠? 그죠? 7살이야. 여기는 1살이고 그죠? 이렇게 돼요. 거꾸로 됐나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그죠? 네. 여기는 7년생, 그죠? 5년생, 그러면은 3년생, 1년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7년생이 가지가 굵어야 되겠죠? 여기 1년생보다 가지가 굵어야 돼. 근데 여기는 잘 안 자라기 때문에 안 굵어져. 그래서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딱 잘라줬어. 그럼 잎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절대로 안 굵어져요. 절대로 안 굵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수도 호수를 딱 틀어놨어. 호수가 길어. 딱 막으면은 물이 가니까 쫙 호수가 굵어지죠. 그렇게 생각을 해. 절대 안 그래. 잘라주는 순간 스톱이 돼요. 스톱이 돼. 스톱이 돼서 절대 안 굵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위에 것은 자주 잘라주고 여기도 자주 잘라주고 여기에는 1년에 3번 자르면은 여기 1년에 2번 자르고 여기 1년에 한 번이나 한 번도 안 잘라줘. 그러면은 쭉 자라요. 쭉 자라면은 잎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는 것만큼 빨리 굵어져.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느낌을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느낌을 고목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고목처럼 만들려면 밑에까지는 굵고 타차 올라갈수록 가늘게 해야 돼. 자연 상태는 저절로 밑에 게 굵지만은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차차 밑에 걸 굵고 다음 가늘게 해야 되는데 밑에 게 굵기는 방법은 잘라주질 않고 길게 놔둔다. 그럼 잘 굵어진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여러분도 갖고 계신 거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밑에 거는 1년에 한 번 자라든가 아니면 2번, 위에 거는 수시로 잘라줘. 그렇게 집에 있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도 조경수도 기르다 보면은 밑에 나면 그늘져서 이 탄소 동화작용을 못해. 양분을 못 만들어서 밑에 게 안 자라고 약해. 자꾸 잘라줘. 그러면 안 자라. 그냥 놔둬봐요. 1년 놔두고 2년 놔둬봐요. 쫙 굵어져. 그럼 원하는 만큼 굵어졌을 때 잘라줘.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식물 생리라 그러죠. 모든 작물의 기본은 이거예요. 나무마다 조금씩은 다른 게 있는데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분재를 만들거나 정원수를 만들 때 그러한 그 식물 생리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무 보면은 삽목을 하실 때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 가지가 왕성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약하고 그 다음에 약해. 근데 밑에까지는 순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들 때 아주 작은 나무를 만들고 싶어요. 만드실 때 요 끝에만 전지를 해주면은 제일 끝에가 강하니까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작게 나와. 그러면 나무는 가는데 이렇게 크게 돼.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고목이라는 느낌이 안 오죠. 나무는 볼펜보다 가는데 위에가 이렇게 크면은. 그랬을 때
짧게 잘라서 요거를 이파리 하나나 둘 남겨놓고 이 정도 잘라줘. 그랬을 때 어쪽 방향으로 지금 이걸 잘라줬을 때 나무가 이쪽으로 자랐으니까 그 다음에 저쪽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할 때 제일 끝에 잎을 그쪽을 남겨. 그렇죠? 제일 끝에 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분재에는 철사거리라는 게 있어요. 철사로 이렇게 감아서 유인을 해주죠. 좌양자, 우양우, 아래로 위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그 철사를 풀러주면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나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형태를, 고목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귀여움 받으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모르는 분들은 나무를 괴롭힌다. 괴롭히면 나무가 늙어 보이니까 괴롭힌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근데 그 모르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분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 시켜. 잘 몰라서. 설명을 하자니, 서두에도 얘기했죠.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 안 가르쳐 준 사람의 반은 모르는 사람. 그죠? 이게, 여러분도 어디 가서 우리 친구들, 여자들 친구들 모양 딴 데로 이사 가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나 원예 공부했다. 과수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아는 것만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만큼 안 가르쳐 줘도 아는 것만큼 즐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할 때, 이런 거 삽목을 할 때 지금 상당히 크지만은 제가 하나 갖다가 잘라볼게요. 여기 다 꺼냈어요? 지금 화분이 상당히 커요,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화분이 크면은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어떤 점이 안 좋은가 하면은 나무가 생장하는데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양이 이거 화분 안에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아요. 남으면 그 다음에도 물을 안 줘도 돼. 그러면 집에서 편하고 좋은데, 그러면은 나무가 그만큼 생장이 더 돼. 하루에 수분을 다 흡수해갖고 그 다음날 또 주고 또 흡수하면 또 주고 했을 때 물이 수분이 흡수하고 나면은 새롭게 물을 주면은 이 뿌리 사이사이에, 흙 사이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흙 사이에. 거기에 뿌리가 산소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고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해요.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지만은 뿌리는 그렇게 호흡을 해. 그러면 그 가스가 많아. 이산화탄소 가스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면은 물을 해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밑으로 그 가스가 다 새어나가요. 새로운 물을 주면은 물이 꽉 찼다가 밑으로 쭉 빠져나가고 나면은 다시 그 빠져나간 공간으로 수분이 위에서 따라 들어가겠죠. 아니요. 공기가 따라 들어가면은 공기도 새롭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가스를 다 내뿜고.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했을 때 나무가 더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큰 화분에 심지 말고,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 물 줄 시간이 없기는 하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 물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게 위에다가 요새는 흙을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분재일 경우에 분갈이를 해주는데 매일 물을 줄 때 위에다가 거름을 올려놔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분갈이하는데 안에다가 거름을 놓으면은 그게 너무 오래되면은 뿌리가 썩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는데 거름을 하루에 한 번 주면은 하루에 한 번 물에 의해서 거름이 녹아. 근데 이틀에 한 번 주면은 이틀에 한 번 거름이 녹는 거예요. 근데 매일 거름이 녹을 때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화분이 너무 큰 것도 안 좋아요. 식물이 자란 면에서는 그렇고, 또 관상 측면에서는 나무가 크면, 화분이 크면은 나무가 작아 보여요. 그랬을 때, 이것도 상당히 화분이 크죠. 그랬을 때, 이렇게 봐서 어떤 자연의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화분이 크면은 나무가 작아 보이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상품 값어치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에 분갈이를 한번 하기 때문에 화분이 작아도 충분히 뿌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3년 만에 한번 분갈이를 해주면은 묵은 뿌리 자르고 더러운 흙 털어내고, 그러면 새 흙을 넣어주면은 새 흙에는
질소, 인산, 카리, 칼슘, 철분, 붕서 여러 가지 미량 요소가 있어요. 미량 요소는 되게 추가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흙에 많이 섞여 있어요. 3년에 한 번 분갈이 한다는 얘기는 뿌리도 잘라주지만은 새로운 거름, 무기질 비료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재는 정원에 있는 것보다 물만 잘 주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계속 새 뿌리 묵은 뿌리 잘라주고 새 흙 넣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회춘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회춘할 수 있다. 물론 뭐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재 잘 키운 분재가 뭐 대를 물려서 몇 대를 물려서 기르기도 해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뿌리가 계속 멀리 뻗어야죠. 뻗다가 갈 데 없으면은 죽어. 조건이 좋으면은 뭐 500년이고 1000년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라서 죽고 또 다른 나무가 나오고. 그래서 자연 상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산이 푸르게 보이고 아름다운 거지 한 나무 한 나무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뭐 벌레가 먹어서 썩은 부분이 있고 가지가 꺾어지고 가지가 남쪽 한쪽 방향으로만 자라고 다 그래요. 그러면 분재나 정원수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품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거 잘라볼게요. 위에까지는 되게 많이 잘라요. 열매도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네. 되게 형태를 유지해 주려면은 거름 주고 전지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되면 밑에 가지가 넓어지고, 그죠? 요 가지가 상당히 가느니까 그냥 놔뒀을 경우에 요 위에가 상당히 굵죠? 요 가지보다 굵게 돼. 위에 가지보다. 그래서 이게 잘라주면은 새롭게 가지가 또 나오기는 하는데 새롭게 나올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뭐 10일이고 15일이고 상당히 시간이 걸려. 그래서 또 조그맣게 나오면은 여기 굵으니까 너는 더 굵어질 필요가 없다. 또 잘라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자라죠. 빨리 비대가 돼.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종류는 그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 나무의 특성을 알고 살리면은 아주 빨리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라낸 요 가지를 삽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정화삽이죠. 천삽 끝에가 붙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잘라서 중간에는 경삽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밑에를 좀 이렇게 훑어내요. 훑어내서 반이나 3분의 2 정도 꽂아 놓으면은 이 뿌리가 지금 없으니까 물을 말리면 안 돼. 보통 삽목을 할 때는 거름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이 한 번도 뿌리를 뻗지 않은 깨끗한 흙, 깨끗한 모래에다 해요. 거름 성분이 거의 없는, 거름 성분이 하나도 없는 흙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지. 그래서 그런 데다 하면은 뿌리가 잘 내립니다. 왜냐하면 거름이 많으면은 이 거름이 자른 면에 닿아서 이게 뿌리를 못 내려요. 독해서. 그래서 거름 성분이 거의 없는 흙으로 하는 것이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린 후에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그 후에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국화 같은 건 꽂아 놓으면 일주일이면 싹이 나오는데 이 나무 종류는 몇 개월 걸려요. 그러면 지금 꽂아 놓으면은 뭐 한 2개월, 3개월 후나 아니면 내년 봄에 다른 데다 옮겨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르는 겁니다. 물에 꽂아도 되는 종류는 있는데 이 종류는 잘 안 돼요. 보통 뿌리가 아주 잘 내리는 종류, 토마토나 뭐 그런 것들 하면 물에 꽂아놔도 잘 내려요. 토마토, 가지 뭐 이런 종류들이 잘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건 이제 전지를 해보라고 가위를 드렸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았어요. 뭐 이만큼. 아주 잘라도 돼요. 그렇게 해도. 예. 그것도 뭐 요 정도.
예. 예?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얘들을 쳐내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집에 애기 사과가 큰게 있는데 밑에는 안 자라고 위에는 그렇죠. 위에를 자꾸 자르고 밑에는 놔둬.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는데 놔둬도 되는 거야? 예, 놔둬도 돼요. 여기가 위에나 좀 잘라요. 근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한 개 잘라버리셔도 돼요.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르셔도 돼. 아, 두 개는 다 살려도 되고요? 살려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긴 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땅에서 나온 거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아, 이렇게 긴 거요? 그런 것도, 그건 없애버리세요. 근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로 길러내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고. 예, 예. 이거 이렇게 옆에 다 있는데 얘는 안 잘라줘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안 자라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뭐 철사로 이렇게 해주든가, 뭘로 이렇게 매주든가, 그러셔도 되고. 그러면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대로 굳어요. 되게 아파트에 문이 요새 두껍잖아요. 겹으로 돼 있고, 상당히 두껍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햇빛,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 일반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빛은 거의 차단이 돼요. 비닐 같은 것이 가장 두꺼운 것이 0.01mm야. 근데 아파트 가라스는 10mm, 20mm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0.1mm인데 보통 뭐 1mm만 돼도 10배인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유리 두께가. 그러면은 다 차단이 돼 갖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빛은 차단이 돼 갖고 그냥 환한 빛, 이 형광등처럼 환한 빛이 아파트 문 닫아놓으면.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열린 곳에 놔요.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다 놓고, 개인 주택 있는 분은 밖에다 놓고,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 그리고 겨울에도 잠을 잘 뿐이지 물은 흡수를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럼 왜 한 번 내지 두 번이냐? 집집마다 건조한 집이 있고 건조하지 않고 습한 집이 있어요. 그죠? 막 바람이 많은 부는 집은 쉽게 건조하겠죠. 그래서 식물을 애정을 갖고 키워요. 강아지가 얘가 배고파서 우는가? 어디가 아파서 우는가? 유심히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식물도 보면은 얘가 지금 조금 시들어 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애정을 갖고 보는데 보통 요 정도 화분이면은 이틀에 한 번 물을 줘요. 지금은 가을 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울에는 2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물을 줄 때 물은 흠뻑 줘야 돼. 아까 물을 흠뻑 주면은 물이 내려가서 묵은 공기를 밀어내고 새 공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겨울에도 한 번 주면은 흠뻑 주고 자주 주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화분에 기르기 힘드시면은 정원에 심으셔도 돼요. 월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대로 갖다 정원에 심으시면은 뭐 1년에 1m도 자라요. 엄청 잘 자라. 예. 공간이 좀 큰 데다 심어도 엄청 잘 자라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가운데 바람이 좀 통하게 속도 있는 예, 속을 좀 따주는 것도 좋죠. 예, 맞죠. 이게 수영이 큰 거예요? 예? 이 나무가 바닥에 심으면 이게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아주 커야 1m. 1m고 옆으로 퍼져,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반쯤 누워서 자라요. 누워서. 이게 작으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 있지만은 반쯤 누워서 자란다고 보면 돼요. 예. 아주 잘 자라요. 예. 근데 하시고, 가위는 제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조금 더, 32분인데, 아니, 손을 못 봐드리고. 맹아지도 잘라주고. 이제 오늘 끝을 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끝까지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 하나하나 하고,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가위는 걷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